네, 여러분, 오랜만에 공부 방법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시험이 약 50일가량 남은 이 시점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약간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해야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제가 공부 방법을 한번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큰 틀을 먼저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보험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수 사종부터 과수, 자, 이렇게 순서대로 교재가 나오게 되는데요. 교재 처음부터 그냥 줄줄 암기하시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자, 처음에 교재를 접할 때는 이 품목이 어떤 특징이 있나 편안한 마음으로 교재를 한번 훑어보듯이 쭉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적과전 사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적과라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적과 이전에는 종합위험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고 적과 이후에는 특정 위험이라고 해서 7종 재해를 보장한다. 그리고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어린 과실 육아라고 하죠. 육아라고 하고 적과라는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과실로 파악한다. 자, 요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죠. 적과전 사종이라고 하면은 지금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 적과 이후에는 특정위험. 자, 그래서 이 적과 전에 사고가 났을 때의 보험금을 주는 명칭과 적과 이후에 사고가 났을 때의 보험금을 주는 명칭이 다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적과 전에는 과실이 없죠. 육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때 지금 피해율을 산정하는 거랑 적과라는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자, 적과 전, 과수사종,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이런 특성이 가장 특이하네. 자,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품목별로 중요한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을 먼저 정리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큰 틀을 그려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큰 틀을 잡으신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살을 붙이듯이 추가적으로 붙여도 되는데요. 자, 이게 뭔 내용이냐? 자, 적과전 과수사종으로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종합위험이고 적과라는 작업을 한 이후에는 특정 위험으로 7종 재해를 보장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우리 기본서에 따르면은 이 7종 재해를 다 보장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도 지금 특별약관, 특약으로 해서 적과 종료 이후에 가을 동상의 부보장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특약으로 적과 종료 이후에 일소피해 부보장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얘네 보장 안 받을래 선택할 수 있고요. 자, 큰 틀은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이어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는 거다 이랬는데, 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 특약으로 적과 종료 이전에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5가지 재해만 보장받을래, 이거를 특약으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죠. 이거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제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가 아니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이걸로 인한 손해만 보장받는 게 특약이다. 자, 제가 지금 적은 요 내용들이죠. 자, 요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 있지만 특약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래. 자, 이게 바로 세부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어떻게 공부하냐? 지금 그 방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사종이라고 하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적은 요 틀이 생각이 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틀을 다 머릿속에 잡아놨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특약으로는 얘를 선택할 수 있고 특정 7종을 보장받지만 특약으로 이 두 가지를 부보장 선택받지 않는 거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구나. 요런 거를 추가로 암기하셔야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큰 틀이 잡히셔가지고 더 암기도 쉽고 공부하는 것도 쉬워진다.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은 큰 틀을 먼저 그려라. 자, 이거 별표 100개예요. 아주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거는 단순 암기하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있죠. 그런 것만 단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교재를 전부 다 단순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 방법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같은 시간에 공부해도 얘는 합격하고 얘는 불합격하고, 자, 이건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거는 공부하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무조건 단순 암기하시면은 우리 지금 손해평가사 시험처럼 이해력을 추가로 요하는 시험에서는 합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무조건 책을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도 필수적으로 해서 이해하면서 암기하셔야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게 남게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감자나 고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충해를 보장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에 따라서 1급 병충해냐, 2급 병충해냐, 3급 병충해냐에서 각각의 병충해 이름 나오고 인정 비율이 나왔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그냥 암기하세요라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사항이라고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야, 요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거 말고 우리 예를 들면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 사유 이런 거는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를 솔직히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적과정, 과소사정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면은 적과 종료 이전에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피해가 발생해야 되고 착과 감소량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지,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해야지 우리는 보험금 지급 사유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당연히 착과 감소 보험금은 적과 종료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드리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적과 종료 이전에 사고가 발생해야 되고 보상하는 손해로 사고가 발생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계약자가 먼저 책임져라.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착과 감소량, 착과가 감소한 양이 자기부담 감수량, 계약자가 부담해야 되는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해야지 보험금이 지급되는구나. 자, 생각해보시면 당연한 내용이고 술술 익히죠. 제가 얘기하는 게 요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이해하면서 암기하셔라. 자, 그치만 예를 들어서 감자랑 고충의 병충의 이름,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하셔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단순 암기하세요. 이런 것만 단순 암기하고 이런 거 제외한 나머지 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읽어보고 생각하시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셔라. 이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 공부 방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다, 보험회사다. 그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뭐 보험금을 계산하는 공식, 자, 이런 것들 이해가 안 갈 때는 내가 보험금을 주는 입장이다. 그 보험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는데요. 자, 왜 그러냐? 우리 지금 기본서로 사용하는 이 내용이 원래는 예전에는 업방이라고 했어요. 업무 방법서죠. 현지에서 있는 사람들이 업무할 때 참고하는 업방 업무 방법서라고 했는데, 자, 어쨌거나 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쓰여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업무 방법서가 교재가 개정되면서 2년 전부터인가 이제 기본서라는 이름으로 농구본에서 나오고 있다. 원래는 업무 방법서로 공부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쓰여진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쓰여진 업무 방법서 베이스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별표 9를 적극 활용해라. 아, 이것도 지금 별표 100개 달아야 되죠. 별표 9를 어떻게 활용하냐?
자,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별표 9번의 중요성은 진짜 10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그만큼 별표 9가 아주 중요한데, 자, 마찬가지로 무조건 단순히 아래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달달 암기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달달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하는 거 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라는 거냐?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는 기본서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보험금 구하는 공식, 이거 위주로 학습을 하되 당연히 그 공식만을 가지고는 우리 문제 못 풉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작년도 9회차 시험 문제, 8회차 시험 문제, 자, 이렇게 몇 문제만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 위주로 학습을 하지만 여기에서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생기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별표 9를 통해서 채워라.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래 제가 이렇게 별표 9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짧게 한 페이지만 실어왔는데 별표 9는 각각의 품목별로 감수 과실수 그리고 피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공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달달 암기하는 거는 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지금 적과전 과수사종을 배웠죠. 자, 그러면은 품목이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나오겠네요. 아,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 조사 시기 적과 종료 이전에 이러한 재해가 왔을 때 이러한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우리는 감수된 과실수를 어떻게 산정할까? 아,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요게 읽힐 정도로 저처럼 술술 읽히고 이해가 될 정도로만 추가로 보충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시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기본서 베이스로 학습을 하는 건 아주 중요하지만 기본서로 문제를 다 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표 9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이 내용은 단순히 암기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자, 추가적으로 각각의 품목에 맞는 페이지 찾으셔가지고 이 내용이 읽힐 정도로 이 내용이 술술 읽힐 정도로 여러분 공부하시면은 시험에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다. 요 정도 마음가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추가로 보충하는 식으로 여러분 기본서 본문 내용이랑 해당 파트를 붙여서 학습을 하셔라. 지금 이거를 안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별표 9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요. 자, 추가로 요 별표 9 내용 어디서 다운받냐요? 자, 네이버에 이지손평 검색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나오는데요.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좌측 보시면은 이제 그 두 번째 교재 무료 다운로드에 마지막에 별표 1에서 9 그리고 부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탭이 있어요. 자,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제가 지금 자료를 활용하는 이 아래 별표 9 내용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 그 내용 없으신 분은 꼭 이 내용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기본서 해당 파트 공부할 때 추가로 붙이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별표 9는 언제 붙여서 학습을 해야 되냐? 2차 2과목 공부할 때 이 내용 같이 붙이셔가지고 학습하실 거예요. 2차 1과목 말고 2차 2과목 공부할 때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5번 다섯 번째 공부 방법 뭐냐? 기본서 베이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최근 시험 출제 경향 보셨죠? 자, 기본서 사소한 부분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빈칸을 채우시오,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5점부터 15점까지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 베이스로 공부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러한 이유로 핵심 요약집, 시중에서 판매하는 핵심 요약집으로 공부하는 것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서를 통째로 중요 포인트 위주로 여러 번 반복하셔서 읽는 게 훨씬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저도 역시 여러분께 핵심 요약이랑 출제 예상 강의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요즘도 여러분께 문제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제를 최신 버전으로 열심히 만들고 강의를 찍고 있지만, 자, 문제가 역시 부족할 수 있겠죠.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서점에서 문제집을 별도로 여러분이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자, 이 영상 보시고 문제집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자, 댓글 다셔도 저는 답변 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다만 주의할 점이 뭐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년 개정이 되고 있어요. 뭐 수치들이 바뀔 수 있고요. 소소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아직 우리 기본서가 정확하게 픽스되지 않아서 매년 3월에서 4월 정도에 농금원에서 개정사항이 발표된 수험서를 발표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문제는 정답이나 문제가 개정 전 버전일 수 있어요. 자, 이거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강의에서 드리는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그 기본서랑 여러분이 별도로 구매하신 문제집 정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확인하냐? 농금원 4월 19일 최종 버전의 교재 내용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제가 제공해드리는 문제 말고도 여러분이 최대한 많은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것이 더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도 접해봐라. 자, 이게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이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파는 문제집을 한 권 추가로 사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보고 시험장에 갔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이 최종 버전의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 내용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답이 틀렸구나 그냥 요 정도 보시고 그냥 문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참고로 문제를 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 효과적인 공부 방법 6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시험이 지금 50일 정도 남았죠. 자,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각자 나름의 방법대로 열심히 최선 다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겠지만, 자, 가능하면은 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중요 포인트 위주로 잡으셔가지고 공부 방법 잡으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핵심 요약 강의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더 열심히 좋은 강의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